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 자동차의 소울 부스터입니다. 2008년도에 데뷔했던 소울은 지금 3세대에 거쳐서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얼마 전에 2월에 출시된 3세대 소울 모델이고, 소울 부스터라고 하는 별도의 네이밍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소울 부스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차체가 커진 것도 있지만, 저는 프론트 디자인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5의 디자인이 엿보이는 듯한 헤드램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풀 LED 타입이라서 야간의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얇게 가져가고 있는 느낌은 앞에 이미지를 조금 기존 차량과는 색다른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처음에 소울 부스터를 봤을 때 저는 코나나 산타페에서 보여줬던 상단에 DRL이 붙고 하단에 헤드램프가 붙는 그런 기능성을 한번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헤드램프는 다시 봐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전면 그릴은 지금 핫 스탬핑 공법이라고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소울이라고 하는 엠블럼을 요 앞쪽에, 그릴 앞쪽에 자리한 점도 저는 굉장히 특색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릴이 이 위쪽에 붙게 되어 있는데, 그릴을 좀 아래쪽으로 옮긴 것도 또 하나의 개성을 불어넣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센서들이 이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프론트 스커트를 보더라도 은은한 은색 광택하고 조금 빛이 있는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대표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1.6L T GDI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소형 SUV에 터보,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라든가 전반적인 주행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확실히 높아진 느낌이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27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 연비는 약 12km대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소형 SUV는 보통 이 게스식 리프트가 생략이 되는데 소울은 충실하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안쪽에 흡음재도 적당하게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진룸에서의 소음은 실내로 많이 유입되지 않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장은 4195mm, 휠베이스는 2600mm입니다. 이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크기에 있어서 전장은 약 55mm, 전고는 약 15mm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휠베이스인데요. 이전 모델 대비 약 30mm가 늘어난 휠베이스를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 2입니다. 차량 컬러는 넵툰 블루에 체리 블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루프 쪽에 보시면 검은색 페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넵툰 블루는 전체적인 바디 컬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에 빨간색으로 엣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포인트도 전반적인 컬러 조합에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기존의 소울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요. 단점으로 지적됐던 2열의 승하차를 조금 더 개선한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소울 컨셉을 유지했고요. 이런 디테일, 소울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들이 디자인 포인트에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조금 더 독특하고 특색 있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특히 이 테일램프의 디테일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둥글게 전체적으로 테일램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좀 앙증맞은 느낌, 악동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디자인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쪽에, 하단 가운데 쪽에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는 차구나, 스포티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차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디퓨저도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 겸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굴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울 부스터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수동이고요. 오픈 사이즈가 적절한 편입니다. 트렁크는 사실 소형 SUV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깊고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공간들도 조금 짜임새 있게 이 틀을
틀을 좀 이 끝에까지 다 마련을 해줬으면 좀 더 실용적일 텐데 이 가운데만 이렇게 틀이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넓이나 이 폭은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 선반은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테일게이트를 타고 이게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봐야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접이식으로 이렇게 반을 접게 되면 안쪽에서도 뒤쪽으로 짐을 싣고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뒤쪽에서 짐을 싣고 내릴 때도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테일게이트를 닫았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소울부스터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듀폰 라이터 타입이고요. 스팅어 등장 이후에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형태의 스마트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면은요. 자, 스마트키 그 버튼은 운전석하고 조수석에만 있습니다. 사실 뒤쪽에도 하나 마련을 해주면 은근히 이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역시 헤드룸 공간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터 설명드리면은요, 패널이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더 특색 있는 경우는 요 야간에 여기에 라이팅이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윈도우 컨트롤 패널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조금 틀어줬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오토는 아니고요. 지금 앞쪽만, 앞쪽에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맥포켓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좀 크게 가져갔어도 좋을 뻔 했는데 공간도 있고 사실 소형이지만 SUV 장르에 들어가는 차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운드는 크렐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됩니다. 시트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의외로 앉아보면 좀 편합니다. 시트 재질은 2천만원대의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가죽의 고급감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펴졌으면 좋겠는데 각도가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앉았을 때 전반적인 착좌감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이런데 가죽에 소울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것들도 디자인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럼버 서포트는 2웨이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고요. 안쪽에 내장이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방음 패드 같은 것들이 충실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풋레스트 역시 크기 적당하고 각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는 지금 보시면 풀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밝기 조절되고요.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해서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풀옵션 모델이니까요. 라인 크로스 같은 것들도 충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패들 시프트는 지금 옆에서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은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부분은 요 끝이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이 손끝으로 그런 걸 구분하라고 뭐 일반적인 구성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 키가 보통 여기 있는데 소울부스터는 시동이 기어 노브 왼쪽 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네,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 시동을 걸었을 때 웰컴 라이트도 나쁘지 않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TFT 4.2인치 정보 표시창은 시인성도 좋고 해상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이다 보니까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 D컷입니다. D컷이고 아래쪽에는 소울이라고 이렇게 엠블럼도 조그맣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에어백 부분, 혼 부분도 동그랗고 좌우측의 컨트롤 패널도 동글동글하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 적당하고요. 그립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실 때 부담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타공 가죽 적용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랑 전화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동그랗게 가져가고 있는 디자인도 좋지만 와이드 타입의 정보 표시창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를 정말 뭐 영화 같은 거 여기서 보시더라도 크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10.25인치로 알고 있고요. 사이즈도 크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와이드 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게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의 편리성, 뭐 아이콘으로 나와 있고요.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정전 터치 방식이라서 조작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무드 램프라는 거는 제가 소개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음악을 켜게 되면 그 비트에 맞춰서 지금 오렌지 딜라이트부터 슈퍼 레드까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음악과 같이 연동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연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아무튼 정보 표시창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버튼 타입하고 레토라 타입 스위치가 섞여 있는 인포테인먼트 사용하기 불편함은 없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 역시 좀 오밀조밀하게 갖춰지고 있는데요. 온도가 이쪽에 표시가 될 것 같은데 가운데에 두 개로 조수석하고 운전석이 별도로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의 온도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에도 민감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스마트폰들도 그냥 이 위에 이렇게 거치만 해 놓으시면 무선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잘 감춰지기 때문에 좀 깔끔한 느낌도 있고 큰 스마트폰들도 손쉽게 거치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고 USB, 그다음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춰 놓고 있습니다. 뭐 최신 트렌드이긴 한데 이런 그 충전 잭들도 다양하게 갖춰지는 것들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는 처음에 봤을 땐 좀 어색했어요. 이게 잡았을 때 약간 좀 이질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3일 정도 시승을 해보니까 금방 손에 익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까지 전해주고 있고요. 도장 마무리 나쁘지 않고 가죽도 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이 부분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버튼 타입 시동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고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기어 노브 왼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모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멀, 에코, 스포츠. 스포츠에서는 그래픽이 조금 변하는데요. 그런 점도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열선은 기어 노브 우측편에 자리 잡고 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이고요. 컵홀더는 2개가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높이가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의 디자인 보시면은 지금 블랙하고 브라운이 혼합되어 있는 인테리어인데 이 고급스럽고 좀 오염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또 밝은 베이지로 가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브라운하고 블랙의 조합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공간은 그냥 스탠다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넓지도 좁지도 않고요.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계속해서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 바로 앞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공간감보다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타기에 되게 불편했고 약간 거슬릴 정도로 좀 닿는데 확실히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이 높이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내릴 때가 확실히 이전보다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시트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등받이 각도라든가 쿠션도 나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형 SUV답게 헤드룸 상당히 여유있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루프의 이 도색이 다르게 가져가는 게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했기 때문에 썬루프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타보기 전에 바닥도 지금 굉장히 평평하게 턱이 높지 않아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타보면은요, 예, 확실히 휠베이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레그룸이 이전 세대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2개 정도, 예,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앉았을 때의 느낌은 등받이가 조금 더 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또 아쉬운 점이 에어벤트가 없어요. 이게 소형이지만 SUV다 보니까 냉난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에어벤트 하나 좀 마련을 해주셨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램프류가 지금 보시면 일반 그냥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LED로 적용을 해주셨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적용이 돼 있고, 암레스트가 보통은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잡아 당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고리도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사용을 했을 때의 각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공간감이 상당히 좋고 시트도 많이 개선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시면 좌우 대칭형이고 운전자 중심으로 상당히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울부스터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네, 지금처럼 과속방지 턱을 넘게 되면 이 뒤쪽이 CTBA라고 해서 커플드 토션빔 엑셀이라는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션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토션빔에 비해서는 세팅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는 뒤쪽이 약간 좀 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차가 이렇게 과속방지 턱을 사선으로 넘을 때 이 뒤틀림을 조금 더 견고하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승차감은 참 만족스러웠는데 요 과속방지 턱에서의 느낌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소울부스터 EV 모델에는 지금 멀티링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맥퍼슨 스트럿, 토션빔 2가지의 조합이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좀 부드럽고 안정된 느낌, 그리고 뒤쪽이 조금 덜 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토션빔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고 튀는 것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르가 조금 애매하죠. 이거 SUV라고 보기에서 조금 그렇고 승용차는 아니고 박스카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한데 그 크기는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시장을 파고든 세그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운행을 해보면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를 할 때 또는 여성 운전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앞에 전방의 시야가 조금 더 많이 확보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승하차를 할 때에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다 보니까 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덜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옆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릴 때 거추장스러운 게 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아무튼 승하차 시에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확실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MTPS의 이슈들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소울부스터에서는 보타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좀 불안한 모습,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만 지금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런 포인트들도 물론 노블레스 스페셜 최고급 트림에 풀옵션을 갖춰야지만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좀 경쟁력 있는 옵션들을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요, 비교적 엔진 소음, 앞쪽에서의 엔진 소음은 상당히 좀 잘 억제가 돼 있는 편에 속하고요.
아시겠지만 A필러가 약간 좀 각이 서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서 있는 각에 비하면은 또 풍절음도 비교적 잘 제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닥 소음인데요. 그렇다고 뭐 많이 거슬릴 정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제어가 돼 있는 어떤 엔진 쪽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측면의 풍절음에 비하면은 바닥 소음이 조금 크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음 그리고 진동 수준은 저는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가솔린 1.6L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젤 엔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반적인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울 부스터에는 지금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옵션입니다. 잠깐 들어보면은요. 제가 들었을 때는 중저음이 일반 스피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보컬은 그렇게 카랑카랑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초기 세팅으로 고음, 저음, 중음을 초기 세팅으로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스피커보다는 맡긴 제가 들어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와, 이건 진짜 사운드 시스템이 다르다 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도 뭐 음악이 좋긴 좋네요. 맥퍼슨 스트럿의 토션빔이지만 또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 나름 또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뒤쪽 토션빔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조건, 예를 들면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데를 이렇게 측면으로 갈 때 뒤틀리는 그런 형태, 그런 컨디션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에서는 뭐 크게 불편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코너링을 이렇게 해봐도 나름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울 부스터가 세대로 치면은 소울의 3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1세대와 2세대의 소울에서는 저는 시트가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반적인 쿠션감 많이 개선이 돼서 시트도 좀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꾸준하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앞쪽만 지금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성능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크게 없습니다. 단 이 차의 용도에 맞게 브레이크를 설정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극단치로 몰아붙어 봐서 뭐 반복되게 풀브레이킹을 한 10번 이상 막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았고요. 약간 좀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시승을 하면서 극단치로 차를 한번 몰아붙여 본 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이 차를 선택을 하실 때 브레이크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을 선택할지 말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최근 유행하는 그 플로팅 타입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전방을 쳐다보면서 시선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형태는 아닙니다. 약간 아래쪽에 있지만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3분할로 화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좀 시원한 시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니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시원시원하고 정보들도 많이 좀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선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 모드는 총 3가지입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비교적 모드 간의 편차도 조금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등급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 변속기를 S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에 듀얼 클러치 미션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1.6L 가솔린 터보 엔진 204마력인가요? 토크가 27로 알고 있는데 적당하게 파워를 발휘하는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이 매칭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크로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양쪽의 블라인드 스팟의 워닝도 운전자에게 충실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거의 풀옵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부족함 또는 아쉬움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감 속도 이 정도면은 뭐 수준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보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반자율주행, 이 스티어링을 좀 조정해주는 이 부분인데, 이게 뭐 한 2-3분 정도 지속, 5분 이상 지속이 돼도 사실 뭐 이 정도의 안정성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바로 핸들을 잡아달라는 워닝이 뜹니다. 그리고 차선이 있으면 가운데로 차를 몰아주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반의 반박자 정도? 약간씩 이 템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전자한테 약간의 불안감 같은 거를 조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이제 저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잘해주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뭐 소렌토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고 인상을 받았었는데, 소울부스터에서는 지금 전방하고 거리를 체크해서 가감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매끄럽고 안정적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 차선을 유지해주는 요 기능, 보타를 해주는 요 기능이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패드 시프트도 있어서 뭐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나름 좀 재미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엔진음은 이 정도면 적절하게 셋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기음을 좀 공격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셋업을 해줬으면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샤시 강성도 괜찮고요. 또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파워트레인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UV, 그러니까 소형 SUV다운 어떤 좀 기동성이 좋은 느낌? 잘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더 배기음을 과감하고 조금은 공격적으로 한번 셋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자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연비는 공인 연비가 지금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2.2인가 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4일간 지금 운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약 600km 조금 넘게 운행을 해봤고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최대 연비는 제가 16.3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을 한번 해보면 연비가 9.3에서 10.2 정도, 두 자릿수를 간당하게 지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인 연비는 아마 도심 주행 연비가 11km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 굉장히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을 때에 운행을 해봤더니 두 자릿수를 간당하게 유지하더라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가 100km인데요. 제로백은 약 7초대 전후로 저는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 먹고 측정을 해보면 지금 6초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그냥 일반인이 킥다운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7초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준중형급 이 정도 세그먼트에서 7초대 또는 뭐 6초 후반대까지 제로백이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잘 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백은 만족스럽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은 다 좋았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차가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는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상위 모델들, 뭐 중형이나 그 위의 고급 모델들에서는 완전히 정차를 했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계속 그 셋업을 간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km 밑으로 시속이 떨어지면 세팅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경고음이 뜨면서 세팅이 풀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도심 구간에서는 사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어차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해 주실 거면은 그런 것까지 좀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A필러 쪽에
풍절음이 제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렇게 각도가 높으면 이 공간을 많이 확보해줘서 상당히 좋지만 풍절음 같은 거는 사실 조금 거슬리기 마련인데 아무튼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 사실 요 헤드룸 공간이 좁으면은 많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전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체에서 박스카 형태로 구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앉아서 느끼는 이 헤드룸 공간은 중형 SUV 이상의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소울의 장점,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가 이런 형태죠. 차는 작은데 A필러가 많이 좀 각도가 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보되는 이 헤드룸 공간 앞쪽에 이 공간들 덕분에 차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는 점들은 굉장히 좀 디자인의 포인트이면서도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 소울부스터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